몇 년 전 나는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우리의 학교 기숙사는 꽤나 오래된 건물이었고 그만큼 많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나는 별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나는 과제를 하느라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룸메이트는 이미 잠든 지 오래였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하려고 주방으로 나갔다. 기숙사 복도는 낮에도 어두컴컴했으나 밤에는 정말 깜깜했다. 단지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주방으로 향하는 길에 엘리베이터 옆에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쐬어 들어오는 소린가 싶어 별 신경 안 쓰고 주방으로 향했다. 커피를 준비하면서 창문을 한번 확인해 보니 발소리는 분명히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창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지만 너무나 희미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약간 찝찝한 마음을 억누른 채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그림자 하나가 흔들리는 걸 보았다. 가족도 교수들도 없이 학생들만 있어야 할 기숙사에 누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걸음을 멈추고 그림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나를 알아보려는 듯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지렛대처럼 뻗은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마주치고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최대한 조용히 뒷걸음질을 쳐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방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분명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나서야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고 그 위에는 여기 있잖아 라는 낙서 같은 글자가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복도의 형체가 갑자기 사라지며 컴퓨터 화면도 꺼져버렸다. 나는 온몸이 굳어 얼어붙은 채로 방 안에서 꼼짝 못한 채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는 어제 일이 꿈이었길 바랐지만 그 사건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이후에도 기숙사에서는 가끔 이상한 소리나 형체가 보였다는 학생들의 목격담이 이어졌고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그 기숙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과연 그날 만났던 그가 무얼 의미했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그 메시지를 남겨두고 사라졌던 걸까? 이 이야기는 그저 내 상상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늘 뒤를 돌아보며 걷곤 한다.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밖은 어둑해졌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몇 편을 몰아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영화가 끝날 무렵 부엌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쿵쿵거리는 소리였지만 곧바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냉장고의 모터 소리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이상해져 갔다. 마치 누군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쿵쿵거리며 서랍을 여닫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불빛도 켜져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은 내가 두고 온 그대로였다. 아무 일도 아니겠지.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뭔가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고 머리 뒤에서 자꾸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그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어 집 전체를 돌아보기로 했다. 하나하나 방을 열어보며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창문도 모두 닫혀있고 출입문도 잠겨 있었다.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소파에 앉자마자 다시 그 쿵쿵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운 곳에서 마치 내 바로 옆에서 나는 것처럼 생생했다. 간신히 두려움을 억누르며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돌아보았다. 그 순간 나의 눈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포착했다. TV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검은 화면에 분명하게 무언가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다. 창백한 피부의 새카만 눈으로 화면 너머의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정신을 잃을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간신히 몸을 움직여 TV 근처로 다가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을 켜보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얼굴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방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는 상태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 상황을 누구에게 말한다 해도 믿어줄 리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가 경험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려 했던 것이다. 놀랍게도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했다. 이런 현상을 경험한 이후로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결국 그 얼굴이 현실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 글을 읽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얼굴이 현실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니. 그 순간 허공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웃음소리는 분명 부엌에서 들려왔지만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괴한 소리였다. 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나가려 했지만 어느새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를 찾기 위해 허둥대며 손을 더듬다 보니 부엌 쪽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다행히 열쇠는 근처 선반 위에 있었고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나는 그제서야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다. 친구의 집에 머물며 사건을 잊으려 했었지만 TV를 켤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화면을 확인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긴 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어쩌면 그 얼굴은 아직도 그 집 어딘가에 남아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비현실적인 것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을 얕보아선 안 된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여기서는 창작된 공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 마을은 큰 사건, 사고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으며 밤이 되면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산들바람을 맞으며 평온히 잠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한옥. 그곳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날부터였다. 그 한옥은 수십 년 전부터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미신적인 이유로 그 집을 멀리했다. 여러 해 전 그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후로 그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그 집을 새롭게 꾸미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부부는 도시 생활에서의 피로를 잊고자 조용한 시골로의 이주를 선택했다. 처음 며칠간은 별일 없이 지나간 듯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주인 여자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집 안을 걷는 발소리 같았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깨워 소리를 확인했지만 집 안에는 둘뿐이었다. 부부는 그것이 헛소리라 여기며 다시 잠들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밤이면 복도에서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벽에서 누군가 긁어대는 소리도 들렸다. 불이 꺼져 있는 방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오랜만에 부부는 용기를 내어 이웃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그 집에 들어와 공포에 휩싸인 표정으로 집 곳곳을 둘러보았다. 어른들 중 몇몇은 그 집이 불길하다고 말하며 그날 밤에는 그 집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의 손주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아는 이는 그 할머니뿐이었다. 그녀는 그 집이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이었던 남자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는 한밤중에 자신의 가족을 칼로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 영혼들이 집안에 남아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젊은 부부는 쉽게 집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초자연 현상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집을 고치는 일에 매달리며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지만
밤이 될수록 집은 더욱 기이하게 변해갔다. 하루는 남편이 외출하고 부인은 집에 혼자 있었다. 점심 지나자마자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얼마 전까지도 지하실은 닫힌 채로 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용기를 낸 부인은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오래되고 낡은 가구와 보물, 상자 같은 것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은 그 집의 옛 주인이 쓴 것이었다. 본문은 그동안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며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일기에 토로했다. 그의 영혼이 아직도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부인은 그 일기장을 들고 집을 나와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과거에 엉킨 실타래와 그 영혼들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고 한다. 젊은 부부는 결국 서울로 돌아갔고 그 집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옛 주인의 영혼도 마침내 평화로이 잠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마을의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소문이 돌지 않는 단순한 오래된 집으로 잊혀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오래된 마을과 그곳의 미신은 종종 이런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희망하건대 읽으시면서 긴장감 있는 시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